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국가 부도, 경제 금융 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IMF가 한국의 부동산발 국가 부도 위험성을 언급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비롯하여 국내의 10여 개 기관들이 한국의 부채와 부동산 거품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책임진 홍남기 부총리가 5번이나 부동산 거품과 대폭락을 언급한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1997년 IMF가 또 오는 것일까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세계 공황도 발생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IMF와 무디스 한국 부동산발 국가부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기야 옐런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도 미국 2번이나 지금 미국 국가부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금리 인상을 팍팍팍 올려야 하는데 주가도 뛰고 부동산도 뛰니까 물가도 뛰고 하니까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돈의 수렁텅이 속으로 계속 찍어내는 돈의 수렁텅이 속으로 결국은 나라가 파묻힐 지경입니다. 이게 딱 코로나 상황이에요. 자, 보자고요. IMF 한국 부동산발 국가부도 강력 경고. 자, 이거 지금 제목 그대로 그냥 뽑았어요. 충격, IMF의 경고, 한국 국가부도 위험 크다, 매일경제. 자, 미국 국가부도 재차 경고한 옐런, 한국경제. 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거 보자고요. 먼저 IMF가 한국 부동산 강력 경고, 그전에도 계속 경고했었어요. IMF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런데 2020년, 21년에는 더 뛰어버렸잖아요. 보세요.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가 핵심이다.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한다라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게 아주 몹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주식, 부동산,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집값 하락 시에 고령 대출자가 60대 이상이 보통 많은 돈을 빌리지는 않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실업자 중심으로 취약성이 증가하겠죠. 현금 살포 경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현금을 생색내기 형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지나치게 돈을 뿌리는 것이 금융위기, 국가부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대외 의존, 환율도 취약하고요. 장기 침체, 이거에 대비합니다. 자, 가계부채 상환 능력 떨어지고 대출자의 비율도 높아요. 자, 전세대출, 금융 시스템의 화약고가 전세대출인 거야. 은행 전세대출도 지금 폭증했죠. 아무튼 IMF 한국부동산 경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죠. 이번에는 무디스 국가채무 60%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허투루 듣지 말아야 라고 서울신문에서 아예 말하고 있죠. 3대 신용평가사가 무디스, 피치, 자, S&P인데 다 세 곳 다 부동산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먼저 무디스가 가장 강력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 60% 증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정부 부채를 말하는 건데 이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이면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거야. 그전에 30-40%밖에 안 줬던 게 단기간에 60%.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 사실 국가 채무도 엄청났기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국가 채무 비율 60% 증가는 신용, 자, 재무 건전성 평가에 악영향, 그리고 부도 위험을 준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균형 예산보다 자, 채무 지속적 증가가 심각하다. 이제 균형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채무를 계속 빚을 만드는 거야. 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게 심각하다. 피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 한국 공공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과도한 부채 증가율이 심각하다. 다 부채를 언급하고 있죠. S&P, 자, 공기업 부채 심각, 대규모 공기업. 즉 원래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이 기업부채고 그 다음이 정부부채였어요. 근데 정부부채가 아직도 제일 낮기는 하지만 이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공기업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야. 특히 공사 있죠. 월급 많이 받는. 자, 북한의 군사적 충돌도 장기적 위험 요인, 통일 비용 등도 부각되고 있다. 좀 다양하게 말하고 있죠. 어찌됐거나 상당히 중요한
자, IMF하고 3대 신용평가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실상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부총리 5차례 집값 급락을 경고했습니다. 이걸 그전에는 집값도 적극적으로 안 잡고 자꾸 쇼만 한다고 하고 이제 비판도 했지만 이 사람이 뭐 할 일 없어서 경고하겠어요. 원래 정부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옛날에 IMF 때 보면 시시시 해가지고 터지잖아요. 그 대놓고 할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홍남기 집값 급락 경고, 하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언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8월 달이 유력한데, 자, 디지털 타임스 이렇게 나와 있죠? 5번이나 경고했다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집값 폭락한다.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다음 매년 50만 가구 공급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섣불리 잡지 마라. 공급 경고. 그다음에 이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피해야 할 자료 등 각종 지표로 경고하는 거다.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한다. 영끌하지 마라. 경고. 금융위기 고점이다. 경고. 자, 한국은행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이주열 이분도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너무 늦춰가지고 비판받는데 아무튼 이분도 연쇄부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은행 끝까지 경고 집값 버블. 자, 한국은행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집값을. 이대로 가다가 연쇄부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금융경제신문. 자, 한국은행 부동산 경고. 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이거예요.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FVI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2021년 자산가격 총지수가 91.7이었는데 IMF 때 93.7 거의 육박하죠. 지금 금융위기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0 거의 비슷합니다. 뭐 외환위기 외환 잔고가 많다고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죠. 외환 잔고가 많으니까. 근데 그것만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빚 자체가 워낙 많아서 천문학적이라서.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 집값 거품 강력 경고, 전국 단위 부채 급등, 주택 구입, 전세, 주식 등 거품이 안 낀 게 없어요. 자, 전세가 상승으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집값 폭등하고, 금융감독원 수차례 지금 추궁하고 있죠. 계속 금융감독원이 바빠요. 왜? 지금 금리를 웬만하면 최대한 버티는 게 좋은데 집값이 워낙 뛰어버리니까,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민간 소비, 경기 회복, 불확실성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대, 경제 악화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서비스업, 민간 소비는 직접적으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백신 상용, 부작용, 장기화. 지금 백신이 신규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 위험도 아주 증가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망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주요 외국기관 한국 부동산 파산 경고 이걸 정리해보면 먼저 이제 글로벌 경제 IMF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 경제 아직 위기다. 특히 한국은 중기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뉴스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기가 뭐냐면 중소기업들. 실제로 중소기업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파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이슈로 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한국 부동산 연구, 한국의 텔리스크로 주택가격의 조정을 꼽았습니다. 이제 하락하게 되면 급락한다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서 금리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낮췄잖아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돈은 계속 찍어내고 더욱 상황이 악화됐대요. 그러니까 적재적시에 금리 인상을 딱딱 해주셔야 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히메네스 이코노미스트,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부도율이 상승하고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서 파격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즉 금리 인상을 빨리빨리 해라. 해외기관 한국 부동산 거품과 부채를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BIS 국제결제은행으로 상당히 중요한 은행이에요. 가계부채 20년 최고 수준 경고 단계로 아예 발령을 했고 신용갭, 신흥국을 추월했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신용갭이 크다. OECD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동성이 자산거품을 초래했대요. 돈이 넘쳐나니까 지금 자산거품, 증시,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너무 쏠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금융 비대칭이 발생했고, IMF는 아까 여러 번 했죠. ADB, 한국 내집 마련, 부담 아시아 1위, 이제 아시아 은행인데 집값 하락 시 장기 경제 침체에 돌입할 수가 있다. 이게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일본장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기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자, 연봉, 근데 일본 언론도 그래요. 18배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다. 연봉 18배. 도쿄는 11배인데 이 언론도 놀랐다고 하죠. 환경. 자, 요미우리 서울 세계에서 가장 아파트 사기 어려운 도시. 맞아요. 도심이 세계 두 번째로 비싸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부동산원이 조작하는 바람에 이 그래프가 좀 낮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KB 시세만 보더라도 세계 도심 2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위는 어디냐? 홍콩 다음이에요. 엄청나죠? 자, 요미우리 신문 한국 18배, 일본 11배, 런던 8.6배, 뉴욕 5.9배. 우리나라가 그 뉴욕 이게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사실상 3배 이상 거품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3분의 1 토막 나야 뉴욕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도 뉴욕 거품이 심하다고 지금 그 옐런이 거품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국가 부도를. 강남 세계 최고. 강남은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영끌 매입, 한국은행 저금리, 집값 폭등, 정권교체 현실화. 오히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집값 폭등으로 정권교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 인구 급감, 심각. 자, 집값 거품 통계가 서울 중위권 가격 10억. 지금은 정확하게 11억까지 올라왔어요. PIR 규모 주요국의 2위. 서울 도심집값 2위. 가계부채 증가율 2위. 인구 급감. 자, 1인 가구 증가, 다주택 매물,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자, 집값 거품이 붕괴되는 어떤 통계 역할을 합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 미분양 급증, 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 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사 주택 경기 전망, 건설사들이 전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건설주택 경기 전망.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이 제공하고 있죠. 지금 경쟁률이 치열한데 여러분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데 만약에 한 달만 집값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뚝 끊길거려. 미분양 납니다. 미분양. 그만큼 심각해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자, 건설대 경기 전망. 그래서 미분양 이런 우려가 크다라고 지금 여기 다 파란색 나와 있잖아요. 자,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지금 다 나빠지고 있어. 113에서 92.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 주택사업 경기 전망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경쟁률이 치열할지 몰라도 나중에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급 물량도 많잖아요. 주택사업이 악화. 이것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관심이 급감하고 미분양, 준공 후에 미분양, 이게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한 다음에 미분양이니까. 부산, 대구, 광주는 10배까지 급증. 지금 실제로 미분양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뜨거운 데가 더 뜨거우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조금만 집값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 수준 한국 부채. 가계, 기업 전부 모두 불안하죠. 특히 이제 가계 가장 위험하고 기업 그 다음에 정부인데 한국의 부채 폭발 위기 1765조 GDP 대비 100.6% 34개국 중 1위 경제 위기 경고 세계 평균 65.3인데 우리나라가 자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 부채는 1800조예요. 자, 그리고 GDP 대비 111% 34개국 중 8위 주요국의 1위 매출 급감 부채 의존 증가. 그런데 이 정부 부채가 별로 위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늘어났어요. GDP 대비 58.3까지 60% 육박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국 부동산 총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그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 경고 또는 국가 부도 IMF 한국 가계부채 집값 거품 경고 국가 아예 부도까지도 지금 경고를 하고 났었어요. OECD 주택 거품 경고 금융 비대칭 즉 거품이 심하다. 가계부채가 심하다. 공통적이에요. BIS 가계부채 경고 신용기업 신흥국을 추월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이. 자, ADB 한국 내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 1위래요. 아시아 1위겠습니까? 전 세계적이죠. 블룸버그 통신 자 코로나 유동성 부동산으로 언젠가는 급락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은 사상 최고로 급등하고 있죠. 거래 없이. 거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래가 왕성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급락하지 않거든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게 되면 거래 없는 상황이니까 매물만 쌓이니까 확 떨어지죠. 자, 요매우리 연봉 18배, 인구 급감, 한국은행 가계부채 집값거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예 우리나라 이제 은행도 그렇고 국토연구원도 10년간 6.4% 하락, 공급과 금리 인상. 여기서 6.4%는 그냥 6.4%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환산하면 50%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마저도 5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한국은행 금융취약성 지수, 금융위기 수준 경고. 이거 보시면 알아요. 자, 외환위기 때 100. 그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73.6. 지금 현재 58.9인데 빠르게 치고 가고 있죠. 뭐 이 정도 도착하면 금융위기 터진다고 보면 돼요. 급증하는 가계부채. 자, 2016년에서 지금 2021년 1분기 1765조 원을 돌파시켰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수직으로 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대출하고 통화량이 있는데 돈 많이 찍어낸 만큼 다 대출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 대출은 뭐가 돼요? 대출을 해갖고 뭐 하겠어요? 빚잔치 하는 건데 이걸로 주식 사고 그다음 이걸로 부동산 사는 거야. 그래서 거품이 터지는 시계가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죠. 실물자산의 거품이 최고치로 치솟을수록 국가부도와 경제위기는 점점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옐런마저도 국가부도를 거듭 주장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